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맹큐의 경제학 챕터 23장 국민소득의 측정 중에서요 2절에 해당하는 국내 총생산의 계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네이라는 도메스틱이라는 뜻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예전에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경제활동을 합니다. 그래서요 라떼마리아라고 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옛날에 공부를 할 때는요, GNP라는 거를 이제 좀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 N이 내셔널 해가지고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벌어들인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에서 돈을 벌이한다거나 아니면 외국 기업이 국내에 들어와서 뭐 사업한다거나 이런 게 흔치 않았기 때문에 그냥 우리나라 사람이 버는 거는 주로 우리나라 땅덩이에서 생산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사실 애매해졌습니다. 국경이 없어져 가지고요. 뭐 이제 또 세계화가 이제 빠이빠이 되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많이들 전망하긴 하지만 그래도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돼 가지고 세계화가 돼서 국경이 없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소위 다국적 기업이라고 하고 초국적 기업이라는 표현을 쓰죠. 여러분, 삼성전자가 만약에 여러 가지 우리나라 기업이긴 한데 가만히 보니까 CEO는 우리나라 사람 같기도 하고 근데 주주는 또 외국인들이 많고 공장은 또 인도나 중국에서 지었다라고 하면은 인도에 만약에 세탁기 공장을 짓게 되면은 여러분 인도에서 어느 나라 사람을 채용할까요? 인도 사람 채용하겠지. 우리나라 사람들에겐 사실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큰 도움은 안 돼요. 만약에 뭐 일본 기업이라고 합시다. 유니클로라 합시다. 유니클로가 만약에 공장 말고 물건을 팔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매장을 열어서 판답시다. 일본 기업이긴 한데 그 매장에 일하는 사람은 일본말 쓰는 일본 사람인가요? 아니잖아. 우리나라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또 가치 창출은 우리나라에서 또 이루어지고 있어요. 만약에 애플사가 대구에 만약에 공장을 지었다라고 하면 대구에 있는 공장을 가지고 현지 우리나라에 와서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채용해서 애플 스마트폰을 만들게 되면 우리나라에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삼성한테 좋은 게 우리나라에 반드시 좋다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요. 뭐 이게 모든 게 경기가 이렇게 완전히 흐물어진 그런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국가 전체의 소득을 살펴볼 때, 야, 우리나라 사람이 벌어들인 거 얘기했는데, 뭐, 미국 사람이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 만약에 경제 활동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가치를 창출하게 되니까, 관심사가, 야,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떤 국민 소득을 측정할 때 방법에서는요,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도메스틱 해가지고 GDP라는 것을 우리가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GDP가 어떻게 측정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먼저 거기 보시면요. 큰 개념이 있습니다. 중간에 보세요. GDP 할 때 G가 뭐예요? 그로스예요. 그로스. 이게 다 총이라는 거예요. 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D는요. 도메스틱이에요. 도메스틱. 국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P는 프로덕트입니다. 프로덕트.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내 총생산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옆에 개념 설명 좀 볼게요. 한 나라에서 일정 기간 동안에 생산된 모든 최종 재화나 서비스의 시장 가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번 살짝 정리하고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보시면 한 나라에서 우리나라 땅덩이입니다. 우리나라 땅덩이에서 일정 기간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일정 기간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2020년, 2021년 이렇게 돼 있으면 그 2020년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생산된 거를 우리가 측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생산된 것들은 포함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일정 기간이라는 그 플로우 개념이라는 거 보시고요. 생산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어디서 생산됐습니까? 우리나라 땅에서 생산된 걸 얘기합니다. 미국 땅에서 생산된 것은 우리나라 GDP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미국에서 경제활동했다? 이것도 우리나라 GDP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에 생산된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국내에서 생산된 일정 기간 생산된 요걸 수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정 기간에 생산된 모든 걸 다 포함시킵니다. 모든
그리고 최종 재화입니다. 최종 재화와 재화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고요. 서비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서비스의 총 가치 할 때 이 가치를 뭘로 측정하냐면 시장에서 평가되는 가치, 시장 가치로 이렇게 측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거기 보시면 먼저 한 나라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한 나라에서 우리나라 땅덩이에서 이게 도메스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한 나라의 영토 안에서 이 뜻이에요. 한 나라의 영토 안에서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 생산된 것만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요. 캐나다 국민이 임시로 미국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캐나다 사람이지만 그 경제 활동이 미국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국 GDP에 포함됩니다. 이해가시죠? 반면에 미국 국민이 IT에 있는 공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공장에서 창출된 가치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IT GDP에는 포함되지만 미국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떤 땅을 기준으로 나타낸다. 이것을요. 우리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생산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국적이 의미가 없어요. 국적과 관계없이 네, 도메스틱 하니까 이거는 이제 땅을 기준으로 한다 해서요. 이거를 일명 속지주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한다, 땅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속지주의 방식이다. 그리고 GNP다 이렇게 하면 그게 뭐 속인주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B번. 자, 일정 기간 동안 이 기간이 중요한 거네요. 일정 기간 동안. 자, 그래서요, 거기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일정 기간은 1년이나 1분기 요걸 기준으로 합니다. 1년 또는 1분기. 1분기라는 것이 이제 3개월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죠. GDP는 그 기간 동안에 어떤 발생한 지출의 흐름뿐만 아니라 소득의 흐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소득과 우리 지출은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지출에 대한 어떤 흐름, 네, 요거에 대해서 살펴봐요. 플로우라는 얘기가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튜브를 그렸는데 그게 바로 플로우라는 일정 기간 이 말이 거기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거기 보시면은 일정 기간이라는 플로우 이렇게 흐를 유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한자로 표현하면 흘러가는 물의 양을 측정할 때는 이 플로우라는 말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요. 거기 보시면은 보통 이제 연간일 수도 있고 분기일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는 것이고, 특히 분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발생합니까? 라고 하면 약간 계절적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세 번째 단락 볼까요? 시즈널 어저스트먼트를 하게 됩니다. 계절 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12월 달 같은 때는 크리스마스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게 되는 거니까, 또 여름에는 아이스크림이 잘 팔릴 것이고요. 그래서 약간 이런 측면에서는 규칙적인 어떤 계절적인 요인의 현상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계절적인 변화를 조정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다음에 세 번째 생산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생산된. 자, 이거 다 이게 합쳐서 우리가 개념을 정의 내리면 그게 바로 GDP에 대한 개념이니까 하나하나씩 잘 보시죠. 우선 첫 번째 줄에 GDP에는 그해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 이거 일정 기간이니까 그해 생산된 걸 포함시킵니다. 과거에 생산된 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생산된 거는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중고차 같은 것들 거기 보시면 GDP에 이번 기회 GDP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이게 연결이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이렇게 됩니다. 모든. 자, 우리나라 땅덩이에서 일정 기간 생산된 거는 다 포함시키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합법적인 것만 얘기합니다. 이게 불법적인 경우는 우리가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합법적인 그거만 우리가 대상으로 하게 되고요. 또 거기 보시면은요. 두 번째 단락에
자, 기존 주택에서 창출된, 기존 주택은 중고랑 비슷한 거니까 사실 포함되지 않지만 내가 기존 주택에서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만족, 행복을 느끼잖아요. 그 주택 서비스라는 게 옛날에 만들어졌지만 그 서비스는 오래 발생하는 거니까 창출되는 주거 서비스의 시장 가치, 이건 포함돼요. 이해가십니까? 여기서 이런 것들 객관식 문제에서 많이 나옵니다. 자, 기존 주택인데요. 기존 주택인데 이 기존 주택 만드는 거 비용은 우리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기존 주택에서 그 2020년이면 2020년에 창출된, 2021년이면 2021년에 창출된 기존 주택에 창출된 이 말을 거기 쓰고 있죠. 창출된, 그렇죠? 창출된 주거 서비스, 우리가 거기 살게 되면서 혜택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 서비스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주거 서비스, 이거 서비스의 가치를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되는데 요거에 시장 가치도 포함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 보시면 임대주택의 경우에 주택 서비스의 가치 같은 경우는 그 임대료 있잖아요. 그게 바로 임대소득이 되니까 거기 포함돼요. 이거요. 저는 전세나 월세를 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재미난 특징 중에 하나인데 자기가 자기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경우 어떻게 됩니까? 거기 보시면 자가주택의 임대료 가치도 추정해서 GDP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자가주택 소유자 같은 경우도 소유자의 경우 내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도 소유자의 경우도 추정해서 반영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정해서 반영한다. 아셨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가주택 같은 경우는 내가 나한테 임대료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합법이라는 얘기 썼잖아요. 불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약 이런 거 어떻게 측정합니까? 사실 포함시키지도 않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은 그게 이제 포함시키지 않은 거 뒤에 다시 한번 나와 있습니다. 그렇잖아, 여러분. 마약 깍두기 아저씨들 찾아가가지고 저기요, 제가 GDP를 측정해야 되는데 작년에 마약을 밀수하거나 매춘 이걸로 벌어들인 돈이 얼마입니까? 해가지고 뭐 강남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만약에 물어보면 뭐 알려주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불법적인 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지하경제라고 해가지고 포함시켜야 맞긴 하겠지만은 그런 것들은 배제로 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체크하셔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자, 566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가정에서 생산 소비되는 것도 시장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이거 중에서 시장 가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도 나와 있는데 시장을 거치지 않은 것은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정에서 생산 소비돼서 시장에 거치지 않는 품목 이런 것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부의 가사노동 이런 건데 가정에서 생산된 이런 것들도 배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그래서 채소 있잖아요. 시장 식료품점에서 우리가 구입한 채소는 GDP에 포함되는데 집에서 내가 채소를 재배해서 내 입으로 들어갔다. 이런 것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이상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거기 나오고요. 재미난 결론이 주로 이제 결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가정주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월급을 줬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월급의 크기는 GDP에 포함돼요. 근데 그 가정주부랑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한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맞아요.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GDP를 깎아먹게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가정주부랑 결혼을 어떤 사람이 했다라고 하면 GDP를 깎아먹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아셨죠? 자, 그 정도 보시고요. 다음에 자, 2번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최종 이렇게 있습니다. 2번은 최종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줄 보시면 어떤 카드 제조 회사가 제지 회사로부터 종이를 구입해 가지고 카드를 만든다 합시다. 자, 그러니까 어떤 종이를 구입해 가지고 이 종이가 이제 투입이 되는 겁니다. 투입물로 사용돼서 여기 이제 카드 제조사가 있어요. 이게 기업 이렇게 할게요. 기업. 그렇게 되면 그래서 요걸 가지고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요. 아니면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게 뭐 밀을 생산해서 밀가루 만들고 뭐 빵 만드는 이런 식으로 얘기도 많이 합니다. 자, 근데 이 카드의 가격에는요, 종이를 구입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종이의 가치가 당연히 카드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종이와 같이 인풋에 해당하는 거를요, 거기 두 번째 줄 보시면 intermediate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중간재라는 말을 쓰고요. 중간재. 반면에 이렇게 카드같이 최종적으로 소비에 사용되는 final이라는 말을 우리가 최종재다. 네,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재 가격은 당연히 최종재 가격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만 계산하면 돼. 이 최종재 요것만 계산하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카드와 더불어서 얘까지 같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중 계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재 같은 경우는 네, 이중 계산의 문제가 있어서 이중 계산의 문제로 배제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복 계산된다는 뜻이죠. 자,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는 뭡니까? 라고 하면은 단 예외가 있는데, 네, 거기 보시면 내가 생산했어. 그애 생산했는데 거기 보시면 안 팔렸어. 장래 판매를 위해서 잠깐 보관 중인 중간재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거기 중간재는 당분간 그래서 최종재로 간주하고요. 그 가치는 재고 투자로 GDP에 포함시켜요. 그래서 생산을 했는데 판매를 위해 잠시 보관 중인 그런 중간재 있잖아요. 중간재는 우리가 이거를요, 생산했는데 안 팔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중간재 있죠. 기업이 현재 보관하는 중간재. 이걸 인벤토리해서 재고라고 이제 볼게요. 이 재고도요, 언젠간 팔리겠죠. 자기가 자기한테 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요, 우리가 뒤에는 투자에 속한다라고 해서 재고 투자라고 하고요. 이 재고 투자는 GDP에 포함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뭐는 포함되고 뭐는 안 되고 왜 자꾸 이렇게 뭔가 원칙적인 일관성 있는 기준이 없으니까 맞아요.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일관성 있게 이론상 쫙 하면 좋은데 현실에선 측정이 안 되거나 아니면 불법적이거나 등등등 그런 것들은요, 사실은 집어넣고 싶어도 안 되는 게 있고 늦는 게 있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다음에 F 보시면 최종 재화나 서비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F 보시면 재화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서비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비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보이지 않는 어떤 이발, 청소, 의사의 진료, 제가 강의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포함이 안 되죠. 자, 우리 재화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거기 보시면 어떤 좋아하는 어떤 걸그룹, 아이돌 그룹의 CD를 구입했다라고 하면 CD의 가격은 GDP에 포함돼요. 그래서 이게 눈에 보이잖아. CD의 가격은 포함이 됩니다. 근데 거기 밴드 공연을 나는 직접 보러 간 거야, 콘서트를. 그러면 이건 서비스를 구입한 거잖아요. 이것도 나는 만족, 행복을 증가시키는 거니까 이 입장료 이것도 서비스 콘서트와 관련된 입장료도 당연히 포함시켜야 됩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시장가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G 이렇게 해서 시장가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 국가 경제 전체에 있는 많은 재화들에 대한 걸 다 서메이션 해야 되는데 이걸 서로 다른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데 사과나 오렌지, 자동차 이거를요 합쳐야 된단 말이에요. 집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집계할 때 어떻게 가중치를 둬서 집계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살짝 볼게요. 아니, 우리나라랑 만약에 뭐라고 할까? 미국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 사과가 있습니다. 사과가 있고요. 자동차가 이렇게 있어요. 이 자동차가 왜 이래? 아무튼 맨날 자동차가 또 이렇게 좀 특이하게 트럭인가? 아무튼 이렇게 있습니다. 저기 한국이 있고요. 미국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한국의 GDP와 미국의 GDP를 계산한다고 합시다. 자, 한국이 사과를 10개 생산했고요. 끝에 개야, 개. 미국은 5개 생산했다 합시다. 근데 한국은 자동차를 2대 생산했고 미국은 자동차를 5대 생산했습니다. 단위도 다르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한 국가 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생산된 것을 다 서메이션 하게 되면 한국과 미국의 국민소득을 우리가 비교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국은 10개랑 12개 합친 거니까 2개를 합치니까 12개
단위가 좀 애매한데 문제가 아무튼 개수가 12개니까 12개로 했다 합시다. 미국은 이렇게 해서 10개 이렇게 되면 한국이 미국보다 더 잘 사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애매해요. 왜냐면 사과 하나랑 자동차 한 개를 가중치를 똑같이 둔 거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집계할 때 단순 합계가 할 수 없다고. 그러면 가중치를 둬서 하나의 기준 잣대에 맞춰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요거요. 시장 가치라는 게 시장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의 가격 요걸로 우리가 합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사과의 가격이 얼마입니까? 라고 할 때 사과의 가격이 만약에 100원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자동차의 가격이 가상적으로 10,000원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그러니까 1원짜리 10,000개 주면 자동차 하나랑 교환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치가 그러니까 P 가격을 곱해주는 거야. 그래서 100원짜리 10개 생산했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100원짜리 10개 생산했고요. 그럼 이게 화폐 가치인 원화로 바꾸게 되는 거예요. 1,000원의 가치를 창출했고요. 그리고 10,000원짜리, 10,000원짜리 몇 개를 생산했습니까? 2개를 생산했어요. 그러면 이게 20,000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한국이 생산한 가치는 21,000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이고, 요 공을 하나 더 붙이고 공간이 좁아서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미국도 똑같이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100원짜리 하는 거 5개 생산했잖아요. 100원짜리 하는 거 5개를 생산했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000원짜리 하는 거 몇 개를 생산했습니까? 5개를 생산했습니다. 그러면 55,500원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죠. 55,500원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잖아. 그래서 미국이 한국보다는 약간 국민소득 GDP가 한 2배 정도 더 크구만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보시면은 시장 가치라는 게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GDP는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재화를 시장 가격 기준으로 합해가지고 하나의 경제활동 지표로 도출하게 되는 거야. 그래야지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시장 가격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과의 가격이 오렌지 가격의 2배다라고 하면 사과 한 개는 오렌지의 2배만큼 GDP를 증가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67페이지 가보시면 GDP 정의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다시 한번 보는 것처럼 정리 좀 한번 해볼까요? 말들이 기네요. 네. 한 나라 영토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생산된 모든, 이걸 다 합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최종, 이건 한 페이지네. 재화나 서비스의 시장 가치를 우리가 GDP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창출된 가치는요, 당연히 누군가에서 써지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GDP를 경제 전체의 총 지출을 가지고 우리가 측정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는 총소득과 총지출 이런 것들은 약간 중간에 통계상의 어떤 불일치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그 불일치는 당연히 해소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GDP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밑에 보시면 이해를 돕기 위한 국민소득에 대한 다양한 지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다음에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